이번 설 연휴 밥상 민심에 올라갈 여론조사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조선일보가 실시한 조사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잠깐 뒤에 살펴보고요. 먼저 이겁니다. 조기 대선을 가정한 차기 대선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정권 재창출 위해서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45%.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44%. 오차 범위 내에 붙어 있는 거죠. 자, 박 대변인님. 예. 저희 조선일보 직전의 조사가 같은 조사가 없어서 이 조사의 추세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설 직전의 이 민심은 정권 재창출해야 된다는 답과 교체해야 된다는 답이 오차 범위 내까지 붙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당에서 분석하십니까? 지금까지는 ARS 조사에서만 조금 더 고관여층 중심으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오늘 이 조선일보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전화면접 조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관여층도 많이 참여하는 여론조사고 전화면접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래도 그 ARS에 비해서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조금 더 높게 나왔던 것으로 봤을 때는 이 양당의 이제 좀 평가가 거의 정말 타이로 달라붙은 것이 아닌가 뭐 이제 그런 평가가 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 사실 저희보다도 이재명 대표의 좀 조바심이 좀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이게 통합인지 왕서방 정치인지 좀 알 수 없는 그런 행보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사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국정과제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를 다룰 때 했었던 그런 정책들이 거의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민간주도 성장을 하겠다, 증시 밸류업을 하겠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뭔가 이 조바심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조바심이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정체성의 혼란으로 느껴질 수가 있고 오히려 좀 가볍고 기회주의적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여당의 평가보다는 이 일극체제로 돌아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평가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정당 지지율입니다. 국민의힘 41%, 민주당은 33%로 집계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다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앞서 이제 박 대변인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조사 신뢰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조선일보 조사는요. 무선 전화 면접 100%이기 때문에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조사 방법을 채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다른 조사가 있었죠. 한국갤럽 얘기도 보시죠. 한국갤럽은 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38%로 집계됐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 붙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이를 쭉 보실 수 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에 이렇게 더블 스코어까지 났던 지지율이 지금은 전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아주 지지율이 붙어 있습니다. 오차 범위 내입니다. 민주당 뭐라 했습니까? 여론조사 기관의 평가를 강화하는 그 법안까지 내면서 이런 여론조사의 의미를 좀 애써 축소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는데 지금은 슬슬 진지한 진단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명 조화장 정성호 얘기 들어보시죠.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탄핵 국면에 민주당이 너무 거칠었다. 마치 점령군처럼 줄탄핵하겠다고 하고 여기에 대한 반감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측면도 전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탄핵을 의결을 주도한 게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 탄핵 이후에 국정 혼란 상황들, 예. 경제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 예.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성층 부장님. 예.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 저희가 이제 토론하면서 많이 말씀 주고 계십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카톡 검열 논란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또 줄탄핵이 꼽힙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또 탄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또 거부하면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탄핵 추진을 고민할 것이다. 특검 임명 얘기를 하는 거죠. 민주당이 역풍을 우려해서 정말 탄핵할 수 있을지 의심할 텐데 우리는 하면 하겠다. 하면 한다 우리는. 실제로 당에서 지금 지지율 추이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줄탄핵이 이런 추세를 만든 원인 중에 하나로 분석되고 있는데도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검토되고 있습니까? 지도부에서는 일부 박찬대 원내대표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검토를 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는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가능하다? 탄핵 소추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국무총리 시절에 대한 3건 그리고 권한대행 시절에 2건, 그러니까 5건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탄핵 소추를 발의했기 때문에 151석으로도 충분히 발의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지만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지금 결국 그 헌법재판관의 임명 한 명을 계속 안 하고 있는 것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탄핵 그 내란죄 특검법 거부하는 것 저희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권한대행으로서의 지금 임무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그거를 명분으로 해서 탄핵 소추를 하려면은 저는 200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앞에 봤던 정성호 의원이 말하는 것처럼 제가 아까도 당내 이 논쟁을 말씀드렸었죠. 정성호 의원처럼 좀 유연하게 가야 된다. 너무 강성하게 가는 것들을 좀 돌아봐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지도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주류 세력 쪽에서는 저렇게 여전히 강하게 나가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내란죄와 관련돼서 말끔하게 지금 해결이 안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강력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강하게 나가야 된다는 주장이 좀 더 지금 다 많은 목소리가 모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처럼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는 사실상 그 절차상 힘들 것이라는 것. 우원식 의장도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151석이라고 판단을 안 내려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역풍이 충분히 전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저는 정성호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성호 의원이나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김영진 의원 그러니까 두 분 다 친명 의원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친명 의원 내부에서도 이런 좀 전략적 인내, 좀 유연함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목소리가 좀 더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제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